여러분, 자전거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처럼 일반적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일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보면 자전거는 놀랍게도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는 일반적인 놀이기구가 맞지만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탈 것, 즉 이동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는 차와 같이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막중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에 앞서 자전거가 갖추어야 될 조건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페달을 밟아 앞으로 자전거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기 자전거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자전거로 분류될까요? 모양적으로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지만 오토바이와 더 가까워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켜야 될 규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인 차로 분류되어 도로를 주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 기능을 할 수 있는 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도 꼭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퀴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외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 못하게 되며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와 동일하게 분류되며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전거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겨서 나와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전거를 타기에 앞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구, 그 중에서도 헬멧은 꼭 착용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에 앞서 브레이크와 같은 자전거의 안전점검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차로 분류되고 있는 자전거의 올바른 수신호 방법과 자전거용 도로교통 표지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차를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도 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은 인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 된다면 도로 어디에서 자전거를 타야 될까요? 도로의 한가운데 중앙선이 있고요. 중앙선을 기점으로 가까운 쪽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전거는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항상 맨 끝자리, 중앙선에서 가장 먼 오른쪽 차도로 자전거를 타야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로 분류되는 만큼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때 사고가 난다면 차 대 차로 분류가 되어 여러분이 운전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역주행 차량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에서 자전거를 꼭 타야만 된다면 차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야지만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내리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내릴까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방향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왼쪽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 나는 도로의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차들이 다니겠죠? 왼쪽에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왼쪽으로 내린다고 한다면 내 내린 쪽으로 인해서 자동차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 오른쪽으로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는 혼자 타는 경우보다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같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차들이 나란하게 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가 아닌 앞뒤로 자전거를 타야지만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다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앞뒤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앞뒤 사람과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신호를 배워야만 합니다. 자전거가 일렬로 가게 되면 뒷사람하고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뒤 차량이, 특히 앞 차량이 자신의 가고자 하는 쪽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뒷차는 방향지시등을 보고 앞차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잠시 멈추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에서도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신호입니다. 손을 통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뒷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수신호의 방향을 올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제일 먼저 배워볼 수신호는 좌회전과 우회전 신호입니다. 수신호는 말 그대로 손을 이용한 신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뒷사람이 보기 편하게 동작을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만 알게끔 살짝살짝 해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동작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자, 좌회전을 기준으로 손을 나타내는 것은 왼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을 방향을 뻗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팔을 곧게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펴서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 것은 그럼 오른손으로 하면 될까요? 네, 아닙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의 뒷브레이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전거의 브레이크는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가 있는데 두 브레이크가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입니다. 왜냐하면 뒷브레이크에 여러분의 페달의 힘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손을 자전거에서 놓고 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동작이겠죠. 그렇다면 한 손을 놓았을 경우에 응급 상황 시 왼손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신호는 가급적 왼손을 이용해서 수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중심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것이 이 방향이었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팔을 90도로 꺾어주는 겁니다. 이때 손바닥은 자기 머리와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내렸던 손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뒷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신호입니다. 좌회전과 우회전 신호가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좌회전, 우회전. 자, 이어서 알아볼 동작은 서행과 정지입니다. 서행과 정지는 둘 다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감속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속도를 줄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서행과 정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천히 하라고 할 때는 손동작을 워워 하듯이 천천히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전거에서도 비슷한 동작이 있습니다. 자, 왼쪽 손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지는 45도 아래로 손을 내밀면 정지 신호가 되겠습니다.
동호인들마다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공식적인 룰은 45도 아래로 팔을 뻗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지. 서행은요. 정지와 비슷하겠죠? 이 상태에서 팔을 아래 위로 45도 아래 위로 내밀면 정지가 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행이 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해줘서 천천히 속도를 멈출 수 있도록 서행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정지, 서행. 뒷모습 보겠습니다. 정지, 서행. 정지, 서행. 지금 배운 네 가지 동작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마지막으로 알아볼 수신호는 추월입니다. 일반적인 차도에서 2개 이상의 차가 있다고 하면 1차로를 항상 비워두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는 좀 더 빠르게 가고자 하는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맨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자전거가 앞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앞에 있는 자전거가 너무 천천히 간다고 하면 추월하고 싶겠죠? 그때 뒤에 있는 자전거가 앞쪽에 있는 자전거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면 뒤에 있는 자전거에게 앞쪽에 있는 자전거는 내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때는 앞에가 안전한지 앞에 있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먼저 확인을 하고 추월해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팔을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뒷모습 보겠습니다. 추월해 가도 됩니다. 추월해 가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과 선생님이 총 5가지의 수신호를 배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추월. 이 5가지 수신호를 여러분이 기억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교통 표지판 중 가장 대표적인 7가지 표지판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알아볼 표지판은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도로 또는 구간에서는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일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 차로 표지판입니다. 일반 도로 맨 우측 가장자리에 있으며 이곳이 표시된 곳에는 일반 자동차의 신호등에 의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표지판이 그려진 차도에는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표지판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며 공원 같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보행자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서 다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입니다. 우리 학교 앞이나 아파트 앞 단지 쪽에 많이 있으며 인도 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구분한 곳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통행을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보행자는 인도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표지판은 자전거 횡단도 표지판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차로 분류되는 만큼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횡단할 수 있으며
이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표지판은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입니다.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며 자전거 전용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 이외에 자전거를 도로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게 될 경우 이동, 보관, 매각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인도 쪽에 방치하여 일반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표지판은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흔히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며 자전거를 타고 진입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도로 도면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다면 자전거는 핸들과 안장이 있는 방향 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가운데에 흰색 실선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만약 앞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한다면 같은 차선 안에서 추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흰색 실선을 넘어 반대쪽에서도 추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쪽에 마주보고 오는 자전거가 없을 때에 하나며 반대쪽 차선을 넘어가서 다른 자전거와 부딪혔다면 이는 명백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얀색 실선은 경우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의미하며 노란색 실선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앞에 있는 자전거를 추월하고 싶다면 같은 차선 안에서 추월하거나 인도 쪽 선을 타고 들어가서 추월해야 합니다. 이때 인도 쪽에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노란색 실선을 넘어가서 추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는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 표지나 노면 표시 등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차로를 말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 도로를 달리는 상황입니다. 차와 자전거 사이에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기에 추월을 해야 할 경우 같은 차선 안에서 추월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뒤에 차가 오지 않는다면 하얀색 실선을 넘어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에는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기에 이 경우에는 인도를 타고 들어가서 추월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노란색 선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하얀색 선은 경우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알아야만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좀 다소 어렵더라도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